오늘은 스핀과 양자역학에 대해 발표를 해볼 거예요. 스핀과 양자역학은 최근은 보통 물리학에서 최근이라 하면 1900년대를 얘기를 하는데 1900년대 초반 최근 주요 관심사가 됐죠.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 일단 평광을 고전역학적으로 해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광을 원래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핀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 평광과 수학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흥하고 있는 퀀텀 컴퓨터 할 때 나오는 양자정보학에서 사용하는 블로크라는 친구랑 큐비트라는 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일단 평광을 고전적으로 다루는 걸 설명할 건데 일단 평광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에서 나온 빛은 전자기파인데 그게 흑제곡사로 나오는 전자기파는 자연광이라서 모든 방향으로 평광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보통 표시를 할 때 전자기파가 진동을 모든 방향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화살표는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직교하면서 나가는 건데 그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전기장. 근데 전기장만으로 해도 충분해요. 설명하기가. 왜냐면 두 개가 직각이기 때문에 전기장을 하면 자기장을 하는 거고 자기장을 하면 전기장을 하는 거라서. 어쨌든 이 방향이 전기장이 벡터고 그 벡터가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표시해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진행 방향이 있는데 이거는 빛이 진행 방향이고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만 평가시키는 평광판에다 통과를 시키게 되면 결과물이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빛이 나오겠죠? 이게 선형 평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면 시간 차원에서는 뒤에 코사인 전기장이 만약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하면 2원x 플러스 2,2y 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x는 x방향의 단위 벡터고 x방향으로 벡터가 있다 치면 그 길이가 1인 벡터고 단위 벡터는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 y 햇이라고 있는데 얘는 y 방향으로 있는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벡터 두 개 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성분이 x좌 성분이랑 y 성분이 있고 그거는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돼 있어서 코사인 오메가 t가 1까지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선형 평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 차원에서. 근데 이게 사실 평광에는 이렇게 자연광이 선형 평광 여러 개 합쳐진 그런 것도 있는데 회전 평광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걸 많이 쓰지. 회전 평광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게 코사인하고 사인 성분에 그러니까 x축하고 y축 성분이 코사인 오메가 t로 같이 진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y축 성분이랑 x축 성분이 분리가 되죠. 근데 여기에 위상차를 넣게 되면 위상차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2분의 파이 정도 위상차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코사인 안에 2분의 파이가 새로 생겼어요. 만약에 이런 위상차를 얻게 되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양수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꿉시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얼사탕코를 쓸 때가 왔어요.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수 다음에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전부 사인하고 코사인을 바꿀 때 양수 그거 있었죠. 얼사탕코
여기서 적어볼 수를. 근데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 이유는 이게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간 얘는 코사인의 양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볼 수가 있어.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일단 사인으로 바뀔 거고, 사인으로 바뀐 다음에는 부호가 플러스겠죠? 사인 오메가.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얘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2원 코사인 오메가 t 콤마 2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이거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다음에 벡터가 처음에 있었는데 점점 돌아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도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만약에 여기에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에 위상차가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직선으로만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회전 평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 위상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시간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회전 평광은 전기장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동그랗게 움직인다 라는 게 주요 논점이었고, 그런데 이거를 시간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물리적으로 확실하긴 한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위상자 페이저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페이 저 오메가 t가 각도인가? 이게 위상 오메가 t가 각도. 질문 있는데 네. 혹시 그 E1하고 E2가 같아야지 원을 듣지 않아요? 이온하고 이투가 같으면 원인이고 이온과 이투가 다르면 타원이지. 타원이 되는데 근데 아까 PPT에서는 E0라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나왔는데 PPT랑 제가 칠판에 쓴 내용이 정확히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E1하고 E2가 같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개인적으로 그냥 정리도 해봤는데 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어쨌든 회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전기장이 직선으로만 평광이 되는 게 아니고 회전하면서 평광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알아둬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상자 설명 평광 이거였는데 이걸 위상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위상자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일단 써보면 전기장이 있는데 이거는 실수구를 택한다는 뜻이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을 위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친구가 전기장에 비례했잖아요. 근데 전기장에 비례했던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친구는 사실 이렇게 돼요. exponential i 오메가 t라는 애가 있는데 얘에다가 실수구를 취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테일러 독수를 사용하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했던 건데 간단히 오일러 공식. 오일러 공식 해보면 일단 이 x승은 테일러 독수 전개를 해보면 그것까지 했나? 시그마를 쓰는 게 나아. 근데 1 플러스 1 팩분의 x의 1승 플러스 2 팩분의 x의 2승 플러스 3 팩분의 x의 3승으로
나가는 걸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in x는 x 1팩분의 x 마이너스 3팩분의 x 세제곱 플러스 5팩분의 x 5승 빼기 쭉쭉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1 빼기 2팩분의 x 제곱 플러스 4팩분의 x 4제곱 빼기 6팩분의 x 6승 플러스 쭉쭉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여기 두 개를 뭔가 더해보면 이게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이 마이너스 부호가 골때리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바로 더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조작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x에다가 i가 곱해진 형태를 넣게 되면 1 플러스 1팩분의 ix 플러스 2팩분의 ix 제곱인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홀수 번째 항만 보게 되면 1 빼기 2팩분의 x 제곱 플러스 4팩분의 x 4제곱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이죠. 다음에 홀수항을 짝수항을 보게 되면 ix 마이너스 3팩분의 i 곱하기 x 세제곱 식으로 해서 sin x가 i sin x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in x 플러스 i sin x. 근데 코사인 x하고 sin x는 x가 실수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 실수죠? 그러니까 exponential i 오메가 t는 실수니까 얘의 실수부를 택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t랑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간 많은 식들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위상자를 계산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i sin x는 허수보여서 허수부는 실제 없으니까 그냥 아예 무시를 하는. 실수보만 맞아요. 비슷하니까 코사인 실제로 그 익스포넨셜 꼴이 그 리온 방정식이 해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꼴로 만든 다음에 다 계산해서 실수분만 하면은 답을 이렇게 쉽게 빼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쓰고. 뒷구림적으로 응. 암시. 그러니까 익스포넨 뭐 적분하기도 쉽고 미분하기 쉽잖아, 익스포넨셜 꼴이. 그래서 다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난 실수분만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답이 맞아버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 원래 전기장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었죠. 근데 이거를 위상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고 이 오메가 각진동수에 대한 부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 하면 먼저 서형평강을 시간 차원에서 표현할 때 E1x 플러스 E2y 나왔죠? 코사인 오메가 t였는데, 근데 여기는 어차피 실수 곱하기 단위 벡터니까 실수를 취해도 그대로 나올 거고, 문제는 여기인데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exponential i 오메가 t의 실수구였으니까 그냥 실수구 E1x 플러스 E2y 더하기 exponential i 오메가 t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상자는 E1x 플러스 E2y가 돼요. 오메가랑 관계가 없는 벡터가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 오메가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사라져서 얘를 다루기가 더 간편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원래 시간 차원에서 전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또는 수평 방향으로 또는 직선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고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평강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평강을 설명하면 이제
소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회전 평강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시간 차원에서 전기장이 그러지 마. 이대로 코사인 오메가 t x 프라임. x 프라임은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여기 그래요? 그냥 x 프라임 같은 이상한 걸 쓰지 말고 아까 했던 대로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E1 x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E2 y 사인 오메가 t 같이 회전 평강된 아까 회전 평강된에서 단식의 방향으로 돌아갔죠 얘가? E1이랑 E2의 양수라면 얘가 위상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코사인 오메가 t랑 사인 오메가 t가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의 실수보고 사인 오메가 t는 익스포넨셜 i 곱하기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실수보예요. 맞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그대로 하면 맞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냥 사인 오메가 t였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얼사상코에서 마이너스 컷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수부를 취하게 되면 사인 오메가 t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페이저 위상자는 E1x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플러스 E2 y 그리고 요거죠. 익스포넨셜 위상자 자체는 시간이다 보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추가돼야지 돼.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8. 근데 결국 우리는 이 오메가를 구하고 싶은 거고 시간 부분을 버리고 싶으니까 양변을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허수를 넣은 지수에서도 지수끼리 밑끼리 모이면 지수끼리 합이야 또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메가는 E1x 그리고 익스포넨셜 i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그냥 마이너스 i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어디 갔어? 지웠나? 어쨌든 지웠으면 어쩔 수 없죠.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에 그대로 대입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회전 평강된 경우에는 아까는 실수 개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단위 벡터에 곱하는데 근데 이제는 허수 개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차원에서 위상차가 있는 거를 시간을 제거하고 위상자로만 표현하게 되면 허수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알고 그러고 여기까지가 사실 양자역학은 관계없는 내용인데 수학이 똑같은 수업 할 겁니다. 전자기억이 이 대가리 깨졌는데. 그래서 아유, 이제 새로운 표기법을 그 오일러 그게 안 익숙해서 그래. 사실 이거 하다 보면 익혀져요.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을 할 건데 그냥 일단 행렬이 또 추가. 행렬 안 나와요. 아 근데 혹시 회전 변환할 때 아니 그 회전 평광을 할 때 그 좌표계를 회전 변환해서 혹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하려던 게 그거죠. X 프라임, Y 프라임 다이렉터가 나왔던 게 그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알세탑. 그거를 행렬로 해서 저는 회전 변환을 배웠거든요. 할수 있죠. 그 수동 회전이랑 능동 회전이 있는데 그냥 좌표 회전 시킨 거는 수동 회전이고 벡터 회전 시킨 건 능동 회전이고 그런 게 있죠. 그러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마지막에 다 구해놓고 변환시켜도 될 것 같은데. 코사인 갖고 이거. 사실 회전 평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표기법을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변화를 시킬 건데 이게 원래는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x축 방향 평광은 이런 이상한 표기법을 쓰고 y축 방향 평광은 이런 이상한 표기법을 쓸 거예요. 저거 영화 보면 많이 나와. 아이 뭐 저도 좀 이쁜 식들이 많아서 저걸로 쓰면은 영화 보면 많이 나와. 이거를 캣이라고 해요. 캣. 그 고양이 말고 이렇게 씁니다. 설렜네. 다행이에요. 반대 방향은 드라야. 이세계물 같은 캣브라운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기장 이 진동하는 거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광을 C1x 플러스 C2y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평광을 나타내는 이게 캣백도 이게 브라운. 암호거고 그 다음에 평광은 x 방향으로 평광된 거랑 y 방향으로 평광된 거가 있고 거기에다가 C형이나 C형과 C2 상수를 곱하면 회전이든 선형 평광이든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소수까지 평광을 회전 평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C는 소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해한 평광을 알고 있으니까 평광판에 여러 가지 통과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 표기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벡터인 거야 저기? 아니 벡터의 일단-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행렬로 오지. 자연광을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평광판에 통과시키면 수직 방향 선형 평광만 나왔었죠. 그리고 이걸 또다시 똑같은 평광판에 통과시키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방향 평광이었는데 그대로 X방향 평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기가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또는 제곱을 해가지고 세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제곱을 하면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냥 하면 진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방향 평광판에다가 X방향으로 되어 있는 평광의 밑을 통과를 시키면 세기가 그냥 1이 된다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직각으로 놓여 있는 평광판에 자연광을 통과시키게 되면 안 나오겠죠? 빛이 자연광이 있었는데 이게 X방향으로 평광인 것만 나왔고 여기서는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X방향 통과시키는 거는 Y방향 평광판이 통과를 안 시켜요. 0이 돼. 그러니까 얘는 수직인 Y방향 평광판에 X방향 빛을 통과시키면 세기가 0이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죠. 이걸 그냥 제곱을 하면 세기를 의미하고 제곱을 안 시키면 세기가 아닌 무언가 진폭이 되는데 그 진폭이 복소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는 복소수 진폭이다 확률 진폭이 복소수 4가 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제곱했을 때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5도 그러고 나서 이거죠? 45도 어디 갔어? 45도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평광판을 두 개를 나열을 하는데 45도 각도로 나열을 시키면 빛이 조금은 나오겠죠? 근데 얼마만큼 나오냐 하는 거를 들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면 2분의 1이 나와요. 세 개가. 45도니까. 15도 해주면 2분의 1.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비슷한. 그래서 자연광이 있는데 자연광을 이 방향으로 평광시키거나 통과시키면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평광된 선형 평광된 빛이 나오는데 이걸 45도 평광판에 통과시키면 나오는 빛이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45도 평광으로 조금 나와요. 근데 이게 세기가 얘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걸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냐? 아까 세기를 이런 식으로 0이다, 1이다로 표현했던 게 있는데 얘는 X방향 평광판이었고 얘는 뭐 45도 평광판이라고 표현해보면 얘 나온 건 45도 곱하기 어떤 상수일 텐데 상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45도 평광판에 X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통과를 시키고 그 세기를 측정을 해보면 2분의 1밖에 안 된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45도가 아니라 X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이게 여기서 쓴 45도의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회전 평광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면 여기까지는 서형 평광을 얘기했고 회전 평광의 경우에도 이거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회전 평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전 평광된 빛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나오나? 원평광 시킬 수 있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전평광. 뭐야? 어떻게 생겼? 나도 잘 몰라. 원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나서만 말하는 빛을 원평광 시키면 이 방향 있고 이 방향 있고 아, 둘밖에 안 나와. 어쨌든 방향이 반대로 되는. 사실 자연광에도 회전 평광이 섞여 있긴 하겠죠. 그게 이상이 완전히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X 방향, Y 방향.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회전하는 빛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봤던 대로 이런 빛이 존재할 수 있어요. 빛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다고 대응이 되게 애매하고 약간 수학적으로 돈다 진짜. 그냥 도는 건 받아들여. 시간 차원에서 도는 게 맞는데. 도는 게 맞. 이게 음. 진짜 돈다고 봐주는 지 야, 감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가 보이.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해. 근데 저걸로 그 말루스 법칙이라고 그 와. 이렇게 편과 이렇게 돌아가면 인터넷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코사인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막 코사인 제곱 세타로 각도 저 각도에 그러니까 변화하는 각도에 따라서 인터넷이 바뀌는 게 저걸로 그냥 계산하면 저 각도랑 이 각도랑 차이 세타로 두고 그대로 하나는 x가 나오고 하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계산하면 코사인 제곱 나오고. 그러니까 실험할 때 난 예전에 넌 쓸 거야. 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실험할 때 쓸 거야. 그렇구나. 어쨌든 이걸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회전 평광이라는 것도 자연광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표시를 45도, X 이런 게 아니고 R로 표시를 할 거예요. 얘가 뭔지는 잘 몰라요 아직. 근데 얘를 만약에 X 방향으로 평광판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X 방향 평광된 빛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X 방향 평광판에 X 방향 빛만 통과를 시켜서 결과물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세기가 다르죠. 근데 얘 세기가 얘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세기만 보면 빛이 세기만 보면 45도 평광판에다가 X 방향
선형 평광대 빛을 통과시킨 거랑 오른손으로 가마 올린 방향으로 평광대 빛을 통과시키는 거랑 결과가 똑같은 세기가 나오니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다시 원래 수로 바꾸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는데 복소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소수를 도입을 해야지 회전 평광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게 여기에도 나옵니다. 어지럽지. 근데 됐어. 그래서 이게 회전 평광까지 내용이었어요. 회전 평광까지는 사실 양자역학이 아닌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스핀이랑 동일해요.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 물이 흘러나가시요 에어컨에서.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PPT가 있어요. 평광. 되게 중요한 평강 폴라리제이션 얘기했잖아. 저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1, 2 이거랑 평광을 고전적으로 합쳐서 다루고 3개 평광을 세표기법을 이용해 다루기로 했어요. 합쳐서 훌륭하십니다. 네, 평광에는 선형 평광이랑 회전 평광이 있고 시간 차원에서 표현하면 위상차인 거를 그 양자 컴퓨터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만약에 위상자 차원에서 표현을 하면 복소수가 필요하다. 시간에서는 페이저. 위상이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양자 컴퓨터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큐비트까지는 네, 빨리 하세요. 근데 몇 시죠 지금? 몰라요. 여기는 9시. 8시 50분. 1시간 동안 여기는 원이라고 진짜? 나가면 훌륭하시다.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x 단위일 때 그래서? 실수도 2분 x 해수를 되고 이제는 스핀과 평광에 대해 할 겁니다. y 해 이렇게 나타내. 여기 봐봐요.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이 평강. 스타런 게릴라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스타런이랑 게릴라라는 사람의 이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은이 있죠. 은이 있는데 AG 은은 홀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홀전자가 있는 원자는 자성을 띠는 배웠죠. 왜냐하면 만약에 전자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업 스핀 다운 스핀으로 배열되면 두 개가 자성이 상쇄가 돼서 자성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그렇군요. 은은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홀전자가 한 방향으로 자성을 나타내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는 자석처럼 됩니다. 만약 얘를 가열을 해가지고 쏘게 되면 얘는 마치 자석처럼 돼요. 와 멋지다. 와 그러면 이제 자석처럼 행동하는 애를 만약에 우리가 자기장에 있는 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자석이라면 이게 자석이 만약에 얘가 뜨거워요. 뜨거우면 원자가 아무렇게나 움직이겠죠. 원자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원자가 사실 방향이 아무렇게나 될 거예요. 그러면 전자 방향도 아무렇게니까 사실 이 은이 만약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튀어나왔으면 자석 방향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에다 통과시키면 뭐 연속적인 계열을 나타낸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 부분이 안 나와요. 실험해보면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자석이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기장에 통과시켰을 때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한 결과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 신기하다. 네, 이게 신기하네. 스턴 게릴라 실험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몇 가지를 더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이 자석을 외부 자석을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세 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 G 방향으로 가는 은들이 있다, 마이너스 G 방향으로 가는 은들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는 은들이 있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는 은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은이 있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은이 있고 그럼 위상대로 쓸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G 방향으로 간 은들은 얘네들을 다시 이게 G 방향 자석이었으면 이거를 실험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X 방향으로 되어 있는 자기장에 통과를 시킨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들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G 방향 간 쪽에서 플러스 X인 게 2분의 1,
플러스 x로 G로 간 쪽에서 마이너스 x인 게 2분의 1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저 문제 얼자. 우리 몸이 끼자. 확률로 표시를 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x 2분의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곱을 했다는 거는 아까 전기장을 설명할 때는 세기를 얘기했지만 이제 양자역하고 들어오게 되면 제곱을 한다는 거는 실제 확률을 확률이군요. 얻는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강할 때랑 비슷하죠? 평강할 때도 전기장을 만약에 45도 각도로 회전시키는 거에다가 서면평강대 빛을 통과를 시키면 2분의 1 세기가 되는 빛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면에서 똑같죠? 그 제곱했다는 것도 똑같고 수학적으로 비슷하게 이거를 Y방향으로 된 전기장에 통과시키는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시 또 G방향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다시 D방향으로 통과시키면 얘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G인 친구를 플러스 G에다가 그래서 플러스 G인 친구는 플러스 G일 확률이 1이니까 여기 보이다시피 어디였지? 안 써놨네요? 그냥 1이다. 그냥 1이다. 플러스 G가 플러스 G인 거 1이고 플러스 Y가 플러스 Y인 것도 확률이 1이고 앞서서 네, 혹시 플러스 페르미가 G가- 고전 설명했어? 안 했어. 플러스 G로 간 친구가 마이너스 G 이게 일단 관측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마이너스 G인 확률이 0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이상한 실험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기기를 다시 배치를 하면 또 2분의 1이 나오는 이상한 상황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평경 실험 너무 어렵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은이라는 친구는 자석이 맞긴 한데 자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대자석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막대자석이라면 연속적인 배치를 이뤄가지고 자기장에 통과시켰을 때 여기는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여기 두 개만 나오니까 이 은이라는 친구는 자석이 맞긴 한데 요 두 개의 상태로만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양자화돼 있네요. 그렇죠. 자석 은의 스피네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G 상태 플러스 익스포넨셜 알파 이 사인 2분의 세타 그게 이거고 여기서 세타하고 파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구 좌표계를 한 사람들은 뭔가 익숙함을 느꼈을 거예요. 구 좌표계에서는 좌표계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점이 여기에 R 거리에 있고 세타 파이. 여기 G축으로부터 휘어진 거리가 각도가 세타고 XY 평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에 발하고 원점하고 이었을 때 이 각도가 파이라고 했을 때 이 좌표는 R 세타 파이라고 표현한 걸 배웠어요. 여기로 똑같아요. 이 세타하고 파이는 요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 G, 마이너스 G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연산자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SX라는 연산자에다가 플러스 G를 통과시키면 플러스 G가 나오고 마이너스 G를 통과시키면 마이너스 G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된 연산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된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 사이 상태랑 이거는 은의 스핀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표현된 거를 이용해서
요런 기대값이란 친구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 확률을 그 x 방향으로 측정한 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의 기대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y 방향으로 스핀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기대값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g 방향으로 스핀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확률적으로 기대값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있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구면좌표계에서 단위 벡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은 입자 하나는 자석이 분명하고 근데 은 입자 하나는 3D 자석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은 입자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여러 개 중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수천 수백 번 수억 번을 해가지고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3D 자석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은 입자를 이런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은 입자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만약에 은 입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렇게 3D 자석처럼 된 행동 연속적인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고 두 개 중 하나가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핀이었고 스핀이 왜 고전적으로는 저런 자기 쌍극착처럼 행동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양자적은 아니란 거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런 일반적인 상태는 이 플러스 G 마이너스 G라는 게 은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자기장하에서 라고 쓰기는데 사실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태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큐비트를 만들 수 있어요. 큐비트는 결국엔 비트니까 비트 0, 1이 있는데 우리가 고전적인 비트는 숫자 1, 숫자 0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 양자역학적인 상태 플러스 G 마이너스 G 상태를 그냥 0이랑 1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0이랑 1에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푸사이 상태에 써놓고 계산을 하면 힘드니까 얘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얘 기대값을 나타내는 R세타 파이 구면좌표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블로우스피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를 설명할 때 편하다. 그러고 끝. 와, 한 시간 말한 거. 숨 참고 들었다 진짜. 숨을 못 쉬게. 아 저기 연산자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는데 혹시 다시 설명 가능해요? 이거. 네. SX 했는데 그냥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J 연산자고 S 연산자가 X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플러스가 나오나? 플러스 마이너스. X를 하면은 나는 이거 보면 이게 이거 그건 줄 알거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게 있으면 플러스 이거랑 마이너스 이거랑 그거 됐던 것 합쳐서 같은데. 이렇게 된 아 거라고. 플러스가 되면 벡터는 마이너스가 없지만. 나오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과시켜서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S Z면 맞는 이걸 G예요, 시키면 G. 아 S 이게 Z면 맞는데 약간 S 이게 나오는 줄 X면은 알았어. 그치. 이 성분을 갖고 있어. 이거 성분 나오는 줄 알았어. 연산자 뭐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저희가 배운 개념으로 대충 뭘로 나도 대입할 수 사파이트 있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연산자라는 게 있다고 했죠. 네. 연산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관심 있는 연산자는 여기서는 SG, XX, SY라는 친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만약에 SG를 플러스 G에다가 연산을 시키면 얘는 플러스 G 방향으로 움직이는 은 입자니까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G가 나온다는 거고 아까 여기서 이거를 X로 잘못 썼어요. 이게 G예요.
마이너스 G로 가는 입자를 이 연산자가 통과를 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가 나온다는 얘기였어. 그럼 연산자가 SX 어떻게 정의돼요? 그러니까 찾아볼까? 저게 네. 저게 작용하면 네. 그거 뭐야? 그러니까 델 같은 거죠? 저 플러스 1이 그거잖아. 고유치잖아. 네. 고유치가 플러스 1로 나오게 만든 거야. 연산자를. 아, 플러스 이게 Z라면 정- 플러스 1 이게 되고 정- 마이너스 Z라면 마이너스 1 이게 되고. 정의예요, 정의. 저런 아, 식으로 만든 거야. 그. 연산자를. 대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저거를 막 X나 Y나 Y캣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 있어. 그걸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테크닉적인 거고. 네, 그게 설명- 정의는 저거야. 그게 설명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게 SX가 될 수 있는 이거 SG에서 X로 바꿀 수 있는 아, Y 그게 SZ를 저거를 막 SX에 막 캣으로 막 이렇게 뭐 바꿔서 막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막 다르긴 해. SZ나 SX랑 다른 거고. SZ를 플러스 G 빼기 마이너스 G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가 뭘 의미냐면 행렬이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G를 아, 해주게 되면 오른쪽에다 그냥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 G 있으니까 오른쪽에 붙인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또 붙여준다. 근데 플러스 G이면서 마이너스 G 입장은 없으니까 얘는 나가고 플러스 G이면서 플러스 G일 확률은 1이었으니까 거기다 루트를 취하면 뭐 이죠. 독소수 1이긴 한데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얘만 남는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그러네요. 네. 마찬가지로 저것도 행렬이야. 네, 볼 수 있는데 좀 행렬로 표현할 수 특별한 있는데 알아서. 행렬이랑 이거랑 똑같아요. 1에서 뭐 저 행렬 이 캣 이거 반대로 곱하면 행렬 이거 n 곱하기 n 되는 거. 네, 네. 텐서 그렇게 곱하면 물론- 텐서 곱하면. 네, 텐서까지도 맞아. 그러면 포텐셜이 낮은가? 에어컨이 물이 안 내려가네. 넘치네. 확 내려가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진짜. 아, 다 끝났습니까? 네. 네. 박수.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할 땐 블록 스피어를 쓰면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죠. 나 못 들었어. 빨리 설명해 줘봐. 네, 블록 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본데 빨리 익혀. 뭐냐면 일반적인 스핀은 그러니까 스핀 업다운 시스템에서 스핀을 표현할 때는 플러스 G 마이너스 G 곱하기 복소수 코사인 2분의 세타 E 익스포넨셜 I 사인 2분의 세타 그렇구나. 마이너스 G 이런 식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구면 좌표계 외 점에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이게 큐비트인데 이 큐비트를 씁니다. 끝. 그렇군요. 별로 이해 안 되는데 그죠? 뭐 양자 정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였어요. 잘했어요. 박수. 물이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봐봐. 이 포텐셜이 낮아.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어우 뭐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이게 안 돼? 여기가 이게 X로는 안 돼? 엑스로도 다 정의된다고 했잖아. 똑같은 거 엑스로. X로 X로 돼도 이렇게 나오네. 혹시- 이렇게 혹시 되네. 그래서? 아니야, X라면 X로 이렇게 하면- 안 돼. X로 쓴 건 잘못했던 거였어. X로 쓰면 마이너스 Z 나오고 막 그런 거. S로 쓰면 그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로 하고 앞에 개수 다른 거 그런 거 있어. 더 이게 복잡하구나. 어지러지. 그걸 파울리 아저씨가 밝혀냈는데 파울리 만수 파울리 맥트리스 아울리. 사실 저게 스핀인 이유도 설명을 했어야 했어요. 왜 스핀이라고 부르는가? 그렇지. 근데 스핀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아니, 아니 솔직히 스핀도 이게 가운동량이 있어서 스핀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진짜 스핀인지는 잘 스핀의 이유가 있죠. 모르겠. 이게 ISG.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 가운동량.
이게 가운동량의 이유는 그 가운동량 연산자도 그렇게 돼.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 이렇게 그래서 스피닝 가운동량이 실제로 계산되는데 이게 진짜 돌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돌고 이게 있는 잘 약간 모르는데 요즘 수학적으로는 돌고 있는 것 같아. 수학적으로는 돌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신기해. 빛의 사진을 찍었대. 빛의 사진 아 그거는 신기했어. 불합격 같은 거. 그 찍은 사진을 공개했던데. 공개했어. 플러스 이제 디코이어런스 하면 그렇구나. 어질어질하네. 지금 양자 컴퓨터 기초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야, 사실 양자 컴퓨터 시작도 아직 안 했지. 양자 컴퓨터 여기서 하려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 요거 있잖아. 요게 구분되어 있잖아. 이렇게 위상적으로 쓸 수 있는 아까 요거 있잖아. 정보를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나눠서 이 스테이터스가 각각이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화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기초 얘기를 지금 한 거야. 되게 중요해. 큐비트가 4개라. 4개인 이유가 아까 그거를 평균으로 제곱해봐. 얘기하면은 내가 x하고 z 이게 있잖아. 제곱하면 4개. 혹시 z 플러스 z 마이너스. 통계학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큐비트라 그래서 큐비트가 4개가 큐비트가 아니야. 굉장히 오해인데. 오케이? 퀀텀 비트야. 알겠어? 4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16개일 수도 있어. 알겠지? 오케이?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게 그게 다양화되어 있는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부분 내가 안 했어 일부러. 그거 하면 수박 빼는 거 좀 도와주세요. 아, 물에 안 빠져 큰일 났어. 너 계속 입혀야 되는데. 걱정이네, 저거. 바이오공기를 쓰여야겠다. 컨센트만 있으니까 그거는 물 쓰면 될 것 같아. 물을 빨아들이고. 그거는 청소하는 거잖아. 스폰지가 아니라 매직 블럭 아니에요? 멋있다게요. 그리고 거품이 막 나기 그겠죠? 이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안 날 수도 있다. 바닥을 청소하려면 써도 돼요. 그냥 쭉 퍼트려가지고 이걸로 물 한번 다른 다 닦은 다음에 그냥 마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냥 이걸로 청소할게요. 그러니까 그물로 그냥 딴데 다 이렇게 하고 저거 어찌 마른 걸로 닦아야지. 저거 저렇게 하면은 저거 물을 짜갖고 와야 돼. 물을 짜갖고 마른 거를 닦아야 돼. 마른 거 진짜 발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마른 거 진짜